세상은 살만하고 그대는 내 곁에 있어요.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 내 이름은 주말용. 4520번님께서 주말용씨, 주말엔 쏠톤으로 하루를 바싹 시끄럽게 깨워줘야죠. 정신 번쩍 드는 주말 아침, 이 느낌 그대로 15년 쭉 기대해볼게요. 어허, 쏠톤이라고. 가만있어 봐. 도레미파솔 가사마 이거 어떻게 소리 어디야 이거 지금. 야, 근데 주말용 이게 뛰어난 절대 음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520번님께 소울 좋아하시나봐요 해서 소울푸드 쏩니다. 15년 20년 함께하고 싶지만 그 안에 꼭 데뷔하기를 먼저 바라는 미래 슈퍼스타 주말용의 도전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우에오 솔라시도 이 높은 에너지 미래 슈퍼스타 말룡 주말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절대 음감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몇 개 있는데 네네. 아세요?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자씩 이렇게 누님도 아시죠? 몰라요 전. 그거 모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 아는지 작가, 우리 저 여성시대의 귀염둥이 아는지 작가와 함께 여성시대로 한 글자씩 높게 외치기 게임 한번. 알긴 아는 분이구나. 아는지. 이분 아는지 모르는지. 이분 아는지예요. 알긴 아는지 분이고요. 우리 그럼 아는지 작가가 아는 대로 한번 시범 보일게요.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는지 씨. 네, 안녕하세요. 시범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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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시대. 그게. 네, 이걸로 주말용 씨의 음감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디 가요? 이제 시범 끝났으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네. 저분 진짜 깔끔한지.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여성시대. 정확하죠? 아니, 잘을 하긴 했는데. 끝에 가서는 조금. 그리고 좀 다른 거를 좀 평범하게 해줘야 그게 딱 튀는데. 여성시대. 좋아요. 좋았어요. 해보세요. 자, 여성시대. 저희가 매일 해요. 전 맨날 해요, 집에서. 왜 맨날 해요? 제 아이하고 같이. 혹시 다르네. 경석이 음반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 도둑놈인가? 그러면 우리 양희은 누님은 음반 낸 사람은 틀리네. 양희은 누님 한번 잠깐. 음반 엄청 많이 냈는데. 네, 그래요? 시작. 여성시대. 네? 걸어요. 어찌됐든지 주말용이 이 아침을 모시겠습니다. 네. 3904번님께서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페디큐어, 그러니까 발톱 매니큐어죠. 이 페디큐어를 해주려고 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발톱을 맡겼더니 점점 실력이 늘어서 갈수록 잘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에게 메이크업도 해주고 머리도 해줄 거라면서 하나씩 재료들을 사던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좋으면서도 민망하기도 하네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 와, 거의 샵 수준인데요. 진짜 그 네일샵 수준인데요. 네. 연보라빛으로 예쁘게 발톱을. 남자친구분이 좀 독특하시다. 네. 독특하시다.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너무나 참 최고의 선물 받네요. 오늘. 근데 민망스럽기도 하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요.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발가락을 누구한테 이렇게 내놓고 맡겼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 더 발달해서 뭐 메이크업에서 그다음에 머리까지. 그 이분이 혹시 전공이 이쪽 이미용 계통.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어찌됐든 오래오래 달콤한 사랑 계속 유지하시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쏩니다. 멋진 선물이에요. 214번님께서 사람 많은 버스에서 맨 앞에 있는 높은 의자에 자리가 났는데요.
백팩을 맨 남학생이 거기에 앉으면서 메고 있던 가방이 획가닥 제 쪽으로 날아왔고 저는 돌려차기로 얼굴을 맞아 마스크가 찌그러졌어요. 학생이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친구들이랑 키키 때문에 웃더라고요. 저도 유치원생 아들이 있는 엄마지만 순간 화가 치밀었네요. 제가 속이 좁은 거겠지요? 아니죠. 뭐 킥킥 웃으면. 네, 그건 웃으면. 그건 사과해야 화가 될 일이지. 그렇죠.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사과하고 나서 웃은 거야. 사과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과가 그냥 무색해진 거죠. 그렇죠. 화가 나죠, 누구라도. 야, 특히 진짜 저 지하철 버스에서 백팩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 등도 툭 하고 있으니까, 칠 예. 수도 있고. 난 잘 모르지만 남한테는 큰 그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좁은 가게,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열장 보고 몸 돌리다가 깨뜨리기도 해요. 맞아. 네. 네, 맞아요. 고막 뭐 떨어뜨리고 그래.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 이사님 아니에요. 속 좁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화낼 때 내셔야 돼. 그래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어찌됐든 맛있는 거 드시고 화 푸시라고 피자 라지 세트 쏩니다. 네. 5983번님께서 회사 그만두고 귀농을 했는데 귀농 2년 만에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왔네요. 힘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이야. 회사 참. 그만두고 귀농했다가 다시 회사로. 2년 만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휴, 뭐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네, 일입니다. 맞아요. 예, 뭐뭐나 하지 이거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이분은 깨달음이 있으셨네. 네네. 그러네요. 그럼 자 회사 생활할 땐 조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땅하고 놀아보려는데 땅은 더 힘들어. 날 안 받아줘. 더럽고 치사한 걸 참으세요. 그래도요 달달이 월급 나오는 거 그렇죠. 네. 아름답고 보통 일 행복한 아닙니다. 아름답고 네. 행복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좀 적응 잘 하실 수 있게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한방에 적응하시라고 한방 비누 세트 쏩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의 노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5983번님도 뭔가 본인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주저주저 하셨을 거예요. 네. 예, 네. 사랑도 주저주저 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진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쑥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가셔요. 안녕 가세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네. 참 주말용 묘한 친구예요. 네. 네, 그 변화를 좀 주저해요. 한음으로 쭉 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호흡이나 이런 것도 약간 잔나비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전 너무 웃겨요. 막 그 생각을 하면. 절대 음감을 꿈꾸는 미래의 슈퍼스타 주말용 씨에게 힘찬 응원과 더불어 선물도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나 미니를 통해 사연 남겨주세요. 24시간 참여 가능한 홈페이지도 있답니다. 계속해서 2021 신춘 편지 쇼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지 끝났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4부에는 옆집 변호사로 신민영 변호사도 함께 할 겁니다. 자, 광고 먼저 듣고 올까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은 신춘 외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손편지로 주셨네요. 네. 충남 논산시 시민로에서 박봉관님이 주신 작품 3일 자전차 점입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3일 자전차점. 이란 간판 아래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벽에 공구가 몇 개 걸려있는 흙바닥이었습니다. 외지고 사람들 왕래도 덜한 곳이어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가게를 보는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결혼해서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을 땐 나무 판자를 대서 만든 부엌문이 삐걱일 때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
특히 남편이 동원 훈련을 갔던 일주일 동안은 혼자 덜덜 떨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름밤이 지나고 눈 내리는 겨울 첫 딸을 낳을 땐 병원비가 걱정되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서 미련한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싶어요. 그렇게 3남매를 낳고도 부품을 사러 자전차 타고 다녔어요. 통장 하나 없이 장판 밑에 돈을 넣어놓고 손님이 오면 부품을 사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차로 오는 화물로 배달 물품 받아보는 걸 소망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서 남편과 열심히 발품 팔아 장사했고 주인집에서 돈 벌어 나갈 때까지 장사하라 해준 말만 믿고 가게다운 면모를 갖추는 공사도 하고 새 차도 갖다 놓았는데 언제부턴가 나가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사업하던 주인집 큰아들네가 마당에 살림을 갖다 놓고는 저희가 언제 나가나 오며 가며 무언의 눈치를 주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헛간으로 쓰던 곳을 아픈 가게 뒤는 방으로 개조해서 이사를 했죠. 24-7번지에서 20-1번지로 허가장을 갱신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합판을 사다가 막은 게 불법이라면서요. 남편은 병이 나서 알아 누웠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운영회도 찾아가고 군청 경찰서를 몇 번씩 다니면서 허가장을 갱신하고 합판을 떼어내고 드디어 문을 열었을 때의 남편 모습 잊지 못합니다. 아이들 성장기에 나들이다운 나들이 한 번 못 가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같은 날에도 우린 가게 문을 못 닫아서 아이들과 도넛 가루를 밀고 찍으면서 놀았어요. 어둑한 가게 뒷방에서 아이들을 키운 게 늘 미안합니다. 논산에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땐 둘째 딸이 비 오는 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우리 반 애들 다 저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데 나만 흙 쏟아지고 벌레 나오는 집 살아. 싫단 말이야. 아이는 그렇게 우는데 내 돈 아닌 돈 쓰는 거 아니라 하고 엄하게 말하고 나가버린 남편이 밉고 이해가 안 돼서 내 헛헛한 마음 달랠 길 없던 그 여름밤의 고독이 지금도 몹시 춥게 기억납니다. 늘 불안하게 오가던 도시계획이 확장되어 가게 근처에 4차선 도로 반듯한 땅이 들어서고 모서리지게 남은 곳에 쉬운 방법으로 다시 가게를 꾸렸지요. 다들 신용카드 쓰면서부터는 외상하고 떼이는 돈이 줄었지요. 손님들이 손녀 또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오래된 단골 가게라고 함께 찾아오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물건을 파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정해주면 탔는데 요즘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며 인터넷으로 산다고 돈 받아가지고 앞서서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며 고장난 자전거 끌고 왔는데 왜 문을 닫았냐며 전화로 화를 내시던 손님은 저희가 죄송하다며 무료로 수리를 해드리자 나중에는 화낸 게 미안했다고 다시 오셔서 함께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아이, 삐질삐질 눈물 훔치는 아이에게 이거 어때? 하면서 자전거를 내어주었을 때 와 하며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 한박 웃음 머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내 마음도 기뻤어요. 자영업, 다 우리가 주인이기에 누릴 수 있던 기쁨이었죠.
손에 기름 묻히고 일하던 남편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며 토할 것 같다고 몸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뇌출혈. 큰 병원 가라고 응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금방 머리 깎고 서명하는 사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고생만 한 아빠가 또 남편이 이대로 죽는다면 너무 불쌍해 어떡하냐고 딸이랑 수술실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긴 겨울을 보내고 한쪽이 어눌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만하니 회복이 되어 퇴원하고 집으로 오는데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기차 타고 온양쯤 오는데 남편이 못 깨어났다면 저 눈밭 어딘가에 묻혔겠구나 싶은 게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더군요. 원래 서비스업이라 손봐주는 일이 많았는데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일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흙 묻은 비닐로 둘둘 말아다 놓은 대파, 상추, 또 며칠 전 자전거 고쳐드린 그 어르신의 마음이구나 싶었죠. 고쳐주신 자전거로 부여도 갔다 왔고 이제 군산에도 가보려고요.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셨다던 그 손님의 얼굴도 오래 기억이 납니다. 휠체어 수리할 때는 더 정성껏 했어요. 가끔씩 인터넷보다 수리비가 비싸다며 물러달라는 분도 계셨고 새 걸 사가서 며칠씩 쓰다가 환불해달라는 손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 생각하며 물러드렸어요. 꼭 사갈 것 같이 타봐도 되느냐 물어서 그러라 했더니 타고 가서 안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바로 송금해준다 하고는 안 오신 분도 계시지요. 급변하는 시대에 못 따라가고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는 우리가 바보요. 그래도 어떻게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해야지. 전신마취하는 수술을 7번이나 받으면서 가게를 꾸려온 남편의 뒷모습은 늘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입 하나라도 덜 나고 당숙네 집으로 보내진 남편은 거기서 눈칫밥 먹어가며 기술 배웠고 군대 다녀와서 삼형제가 한 해 보리, 벼, 탈곡해서 번 돈으로 가게를 냈기에 가게 이름을 3일이라고 했답니다. 나는 없이 살아도 물건 대금만은 철저히 약속을 잘 지켰던 남편을 대구의 최병렬 사장님이 좋게 보셔서 논산 3일 하면 신용 있는 사람으로 입소문을 잘 내주신 덕에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전 원동의 공구상회 사장님은 젊은 사람 중에 이런 손이 요새 어딨어? 일하는 손이네. 일하는 손이요. 네, 이 손 믿고 물건값 깎아드릴게 해주셔서 마음이 숙연하기도 했었습니다. (42년) 가게를 꾸려오면서 직원을 두고 일할 만큼의 규모가 안 되었기에 가끔은 문을 닫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손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 참 미안하고 송구했습니다. 추운 날 찾아주셨는데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병원 가는데 1시까지는 돌아옵니다. 급하지 않으면 두고 가세요.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가족의 장례식을 가거나 딸아이 졸업식에 가야 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써서 붙여두곤 했었죠. 인근 근교에서 못 고쳐 가져온 것들을 고쳐드렸을 때 좋아하시던 모습. 남편이 고쳐준 자전거로 여행 잘 마쳤다며 음료수 사들고 인사 오셨던 분. 오가시며 몸 괜찮냐 챙겨주시던 경찰관. 가게 문이 닫히면 남편이 아파서 또 병원에 갔을까봐 가슴이 철렁한다던 진이 할머니.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해주시던 희아 아빠. 모든 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남편과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는 더는 방법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 어렵게 취업한 조선소에서 일괄 해직되고 많은 직장을 알아보다가 서울 학원에서 비싼 수강료 내고 기술 수료해서 이제 새 가게를 꾸려갑니다. 실전을 익히는 3년여 동안 이견이 많은 부자 사이에서 내 가슴은 새 가슴이 되었죠. 이 편도 저 편도 못 들고 참 힘들었어요. 남편은 애비보다 낫게 살 줄 알았는데 고생을 대물림한다며 애석해 했고요. 그래도 내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는 되지 말자고 결혼하며 한 약속을 스스로에게 엄하게 지키며 오랫동안 꾸려왔던 가게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또한 대를 이어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로 모임 행사를 못하면서 단체로 나가던 주문이 모두 뚝 끊겼습니다. 크게 남는 건 없어도 낡은 트럭 가득 자전차 싣고 배달할 때 힘이 났었는데 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들이 부모 세대보다 사회에 더 보탬되는 가게로 잘 꾸려갈 수 있길 지켜봐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중독처럼 일하던 남편은 일손 놓고 우울증 올까 봐 걱정했는데 살살 운동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에 가게 일 놓고 검정고시 보고 간호조무사 공부까지 11개월 잘 마치고 합격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른들과 함께하며 고달프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면면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 얻으며 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아드님의 손으로 다시 네. 가게가 2대째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참 다행입니다. 참 예쁘고 따뜻한 가게인데. 그러네요. 3일 자전차점. 네. 긴 세월 그 자전차와 함께 하신 따뜻한 이야기. 식구들 모두가 다 참 사람 좋아하고 네. 남한테 해 끼치는 거 싫어하시고 남의 돈 쓰는 거 아니라는 원칙으로 또 아버님이 버텨오셔서 남의 돈 쉽게 여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요. 잘 되실 겁니다. 물건만 고쳐주고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 네. 다시 한번 이 3일 자전차점 이야기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오늘 신춘외전 끝나지 않는 이야기 3일 자전차점 이야기 들려주신 박봉관님께는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곤란한 일들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만나는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민영입니다. 자, 오늘은 재헌절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이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죠. 헌법이란? 법 위의 법. 네, 최상위 법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고 저도 학생 때만 해도 헌법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의미가 커지는 법이고 또 이 헌법을 알게 되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률이나 각종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제도나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게 되면 그냥 없어지거나 위헌 결정을 받게 돼요. 뭐 얼마 전에 호주제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가 나면 무조건 그 아버지 부계혈통주의에 의해서 아버지 가족에 입적이 되고 부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남편의 그 가족에 자동으로 입적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런 제도 같은 경우도 남녀 평등을 규정하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법률이나 제도 같은 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헌법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은 양이 많습니까? 양 조문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근데 그 법 중에서 조문이 몇 개 안 되는 편인데 문제는 이런 해석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치열하게 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 규정입니다. 어쨌든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래 법들이 혹시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다 맞습니다.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네, 무서운 법입니다. 아, 네, 그래요? 아래 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 네, 아래 것들이. 네, 쫓겨나게 됩니다. 예, 오늘 아주 위것의 생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헌법의 생일. 여성시대 가족들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2978님께서 변호사님, 법정에서 나무 망치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판결할 때 양측 변호사들이 다툴 때,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울 때 등등에 내려쳤거든요. 또 판결할 때 3번 치던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법정에는 나무 망치가 없습니다. 진짜요? 네, 그 드라마에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 된 다음에 궁금해서 왜 법정에 나무 망치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나무 망치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네. 그 요즘 드라마에 땅땅땅 이거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법정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현실이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드라마 제작팀도 그렇죠. 그 60년 이후에 없어졌는데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고증이나 이런 데 요즘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긴 해요. 네. 그래도 나무 망치를 계속 쓰시는 이유는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상황이 정리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읽고 끝내면 뭔가 좀 뭐 맹숭맹숭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땅땅땅 극적으로 이런 장치를 넣는 게 아닐까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요즘 아무도 안 치우고 얘기해요? 요즘이 아니라 이미 60년대 이후로 네. 그렇게 됐고 그냥 판결문 읽고 끝 하고 일어서서 그냥 판사 들어가시고 뭐 그렇습니다. 손바닥이라도 쳐야 되는 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뭐 징역, 실형, 네. 뭐 무기징역 선고하는데 그때 뭐 손바닥으로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고 들어가십니다. 야, 이게 야, 대박이네. 그렇군요.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아니 그러면 예전에 3번을 치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왜 한 번만 안 치고? 제가 1978년생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예, 전에 일은 네. 양현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그럼 지인분들한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어쩌면 참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게 네.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모르시는 게 법정에 다행입니다. 가본 적이 법정에 없죠. 가본 네.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 변호 일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놓으셔서 그래서 법정에 가신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께서 청해 주신 상담 편지 소개합니다. 제가 가게를 하는데 20년째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은 남편이 일하는 틈을 타서 종종 물건을 슬쩍 가방에 넣고 태연하게 안 그런 척 하시는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던 어느 날 제가 그 손님이 저희 물건을 가방에 슬쩍 넣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 뭐 넣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누군가가 그러는데 가방을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고 경찰관 입회 하에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아 많이 속상해요. 만약 그분이 가져간 게 확인되면 그동안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분이 가방에 뭘 넣는 걸 보긴 봤지만 거기다 대고 가방 열어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 누군가한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수사기관, 경찰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네. 보통 이제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거나 그러면 뭐 압수수색 나왔다. 그런데 그때 꼭 따라 나온 얘기가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나왔다. 네.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조차도 이제 마음대로 못한 일이니까 네. 이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뭐 의심이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가방을 열어보거나 뭐 주머니를 뒤져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훔친 게 분명한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원칙적으로
라는 말을 드리면 항상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뭐냐 그러면 현행범 체포예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데 212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인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훔친 장면을 봤다 그러면 뭐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절도 현행범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붙잡아도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요? 네, 가방은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붙잡아둠을 당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바빠. 네. 나는 가야 돼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냥 잡아두시면 됩니다. 당신 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내가 체포하겠다. 그리고 네, 경찰 올 때까지 이렇게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잡아둘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못 잡은 거는 뭐 그동안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예. 막 뛰쳐나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 네, 그래도 추적해서 잡을 수는 있고 경찰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잡아둘 근거가 형사소송법이 있고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왔어요. 네. 경찰관께서 오셔서 봤는데 훔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명예훼손이?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뭐 폭행죄라든지 아니면 체포 감금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나 어떤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의심되는 현행범인 상황에서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착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오해를 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건 그 해당하는 개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만약에 이제 훔친 것이 이제 발각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전에 훔쳤던 거 네. 이분 그것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뭐 비슷한 경우가 가게 가면 뭐 절도하다 잡힌 경우에 100배 변상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네, 이 가해자 입장에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로 이번 한 번만 훔쳤을 뿐인데 지나간 물건 뭐 여태까지 가게 열어서 지금까지의 물건을 자기 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런 뭐 지나간 물건 다 변상하라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형을 줄이고 싶으니까 합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나 당신이랑 합의를 못 하겠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린 물건 가격 다 주면 그걸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주십시오. 휴대폰 문자로 상담 청하실 때 샵 8001,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폰 미니 이용하실 때 무료입니다. 경주의 어느 건물 주인의 갑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연의 제목이. 저는 경주에서 아이들 돌복을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업체를 부르니 실외기가 다 탔고 불날 뻔했다더라고요. 수리비가 50만 원이기에 아예 바꾸기로 하고 알아보았더니 요즘은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매한다더군요. 그래서 와보더니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전기 용량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어서 별도로 전기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들고요. 건물 주인이 벽을 못 뚫게 하니 주인과 협의 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 합니다. 두 군데 물어봤는데 주인이 별나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인은 왜 벽을 못 뚫게 할까요? 이유는 바로 2년 전에 외벽 공사를 했는데 외부로 에어컨 선과 배관 선이 나오는 게 싫어서입니다. 영업하는 집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전기공사도 제 돈을 들여 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건물 관리와 관련된 일이라 제 돈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옆집도 에어컨 설치할 때 골치 아팠다는데 주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아하, 참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 오히려 이렇게 협조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답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로펌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소속된 로펌도. 네. 건물주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 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지도 않고 그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리고 6시가 넘으면 에어컨을 꺼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저희가 직접 배관을 설치해서 냉난방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또 이 건물주께서 이 건물에 그러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 건물주 대단한 분이네. 로펌과 네. 그런 갈등을 맞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로펌은 어떻게 했냐? 네. 지금 이사갈 건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 실망해요. 로펌 왜 끝까지 싸우실 줄 알았는데. 왜 주저앉았죠? 이게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머나.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 에어컨 배관 공사라는 게 결국에는 벽체에다 구멍을 내고 이렇게 뭐 건물에다가 상처 주는 행동이 필수적으로 따르잖아요. 네. 이 벽체에 구멍 내는 게 건물의 용도,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판례라든지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이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도 해지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희 로펌도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주한테 백기를 들고 지금 다른 그 이사 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야, 그러면은 이거 뭐 해결책은 하나네요. 이사 가든지 를 가시든지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 꼭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희도 이거를 놓쳤는데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이걸 분명히 짚어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펌에서도 이거를 놓치셨구나. 그러니 보통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강남 대로변에 있는 번듯한 건물에서 저희도 아차하고 놓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같이 날씨가 정말 이상하게 습도 많고 무덥고 여름이 이상할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 못하면 다들 뭐 일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새 날씨가 뭐 나날이 혹독해지고 있어서 선풍기만 갖고는 해결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건물, 특히 오래된 건물이라면 들어가시기 전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기 용량이 충분한지 이런 거는 미리 짚어보시고 그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네. 자, 이 사연 주신 분은 안타깝지만 그럼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 갈 때 뭐 챙겨야 될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저희도 겪고 나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설치가 됐는지 전력이 충분한지 전력이 충분한지 또 에어컨 설치가 돼 있어도 그 사연처럼 전기 용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계속 그 중간에 정전되거나 뭐 두꺼비 집 내려가거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연처럼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뭐 사연의 경우에 비춰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 명시를 하는 게 옳죠.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네, 밑에 특약에서 뭐 에어컨이나 전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직도 참 우리 신민영 변호사 그 회사 이야기가. 네네. 변호사분들도 계약 잘못하면 이 더위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옆집 변호사 앞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서 이번에 꼭 짚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특약 조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 0561님이 신청하신 변진섭의 새들처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세요.